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바 있죠. 정말 이 끔찍한 이 잔혹한 폭행 사건입니다. 거제에서 있었던요.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정황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아마 이 사건들 다들 너무 이제 끔찍한 범행이라 아실 거예요. 지난 4일 오전 2시에 이 범인이 피해자인 여성이죠. 피해자인 여성이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합니다. 맞아요. 피해자인 여성을 경남 거제시 크루즈 선착장에서 30여 분간 굉장히 잔혹하게 폭행을 해서 맞아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네. 이 범인을 제압한 사람이 시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시민이 본인의 네.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시민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였어요. 이 해당 범행 사건을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목격자였는데 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너무 본인이 보기에도 눈을 의심할 만큼 끔찍한 범행이 네.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하. 차 안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내려서 저것을 말려야겠다라고 해서 아하. 내렸고 네. 내려서 다가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미동이 없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고 아하. 그랬을 때 당신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내가 경찰이다. 가던 네. 길 계속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에게도 신고를 했는데 본인들 목격자들은 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온 것처럼 느껴졌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제압을 해서 이제 제압을 했고 제압을 하려면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네.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간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압한 이후에 경찰서에 갔더니 오히려 그 해당 범인의 부모와 네. 누나가 와서 우리 동생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격을 했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네. 어이가 없었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심경을 토로하는 그 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정황과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영상이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당시에 이 폭행 정도가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그리고 30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게 정말 이 여성,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는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요. 이수정 교수님, 네. 지금 이 목격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당시에 이 범인을, 지금 가해자를 제압하려고 순간적으로 마음먹은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 가해자의 신장이 180cm가 넘는 거구입니다, 거구. 그렇습니다. 예, 지금 키가 180이고요. 그리고는 뭐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라 가지고 네. 결국 이 이제 세 명의 행인이 지나가다가 아마 차를 타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아마 망설였겠죠. 저걸 막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을 아마 했을 그럴 텐데 거예요. 문제는 이제 피해자를 네. 피해자가 키가 132에 몸무게가 31kg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왜소한 아하. 이제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피해자를 끌고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내리면서 네. 친구들에게 이제 119하고 경찰에다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이제 내려가지고 결국은 제압을 한 사건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본 목격한 내용이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폭행을 하다 말고 또 좀 들여다보다가 다시 또 폭행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가 보니까 이 여성 피해자분이 아랫도리가 전부 벗겨진 상태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월 네. 4일 날 일어났어요.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거를 그냥 상해치사로 처음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이 폭행을 당하여 30분 동안 끌려다니면서 결국 이제 숨을 안 쉴 때까지 시간이 이제 꽤 소요되고 아마 네. 확인을 여러 번 했으니까 숨이 끊겼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런데 어떻게 혐의가 상해치사로 송치를 하게 됐는지 물론 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네. 죄명을 바꾸긴 했으나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이제 조사가 됐느냐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찰의 대응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얘기 나온 대로 목격자라는 분이 SNS에 남긴 내용,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의아스럽다 하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SNS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격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인 중 한 명이 바로 나였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 상은 못 줄 망정 내가 때린 게 잘못이라니 어이가 없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사고를 목격하고 이게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 3명이 한 명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한 명은 구급차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지금 행인이라고 목격자라고 한 이 사람은 경찰이랑 통화 중인 친구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지금 범인을 목격했는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압을 해서라도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경찰이 당시에 알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목격자들 덕분에 저 범인을 잡았는데 그 다음 날 기자들과 경찰이 찾아와서 오히려 왜 이렇게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에 범인을 잡아도 그냥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는 파출소 경찰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요. 당시에 물론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범인은 한 명이었고 여기는 일행이 3명이었으니까 혹시라도 이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심한 폭력이 혹시 이루어졌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억울한 마음에 이 SNS 글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과 취재진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았는데도 내가 오히려 지금 가해자를 몰린다. 억울한 심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한 얘기도 있죠. 경찰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이제 목격자 일행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오히려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그 목격자들을 처벌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서 현재 이 목격자들은 결국 처벌받을 일은 없게 됐다고 하네요.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이 부분도 이해는 안 돼요. 웃기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일단 앞서 얘기 나왔던 이수정 교수님이 짚었던 쟁점 중에 애초에 경찰이 지금 결국 사람 목숨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숨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치사로 일단은 검찰에 넘겼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경찰은 일단은 살인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때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다. 그걸 상해치사죄라고 하거든요. 아하. 상해치사죄는 이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고 때리다 보니까 어쩌다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럴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고 상해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좀 많이 가벼워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래요, 네. 살인죄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일 고의로 있었고 형량도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5년 이상 징역형이 있고 또 뭐 가석방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교도소에 갔을 때도 이 사람이 뭐 폭행범인지 살인범인지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복원해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검색 기록이 나온 거예요. 뭘까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어허. 살인을 암시한 듯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생각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하.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거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은 뭐라고 그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 경찰 관계자의 입장은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지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술에 만취한 사람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사가 이제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경찰에서 상해치사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도 이것이 살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살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바로 살인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네. 또 상해치사건 살인이건 사람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바뀔 수 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 좀 수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상해치사든 살인이든 아니 사람이 죽은 부분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수사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의 형량도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꼭 부실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예전에도 사실 이렇게 폭행으로 일했는데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뭐 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이 그렇게 이제 형량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꼭 경찰이 상해치사로 해서 이걸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뭘까요?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자체가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네. 고의라는 것은 확정적인 고의도 고의지만 미필적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심하게 때렸다. 이것만 인식해도 충분히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는 살인자가 되는데 네. 좀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아하. 아쉬운 점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요, 지금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일단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일단은 CCTV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수정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그 상황을 보면 30분간 폭행이 이어지면서 이 피해 여성이 숨졌는지 숨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듯한 그런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검찰은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목격자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 목격자분은 분통 터지는 이유가 가해자의 행동도 그렇지만 가해자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와서 보인 행동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는요,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행동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네. 이 목격자의 SNS를 보면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아하. 먼저 가족에 대해서는 피의자 박 씨의 모친과 누나가 파출소에 오자 오히려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냐, 조사 똑바로 해라, 이렇게 아하.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가 찼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SNS 글에는 자세하게 싣고 있는데 네. 그 현장을 바로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네. 그 가해자의 가족들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가 찼고 아하. 또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네.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 날 밝혀지는 것은 경찰들이 본인들이 잡은 것이냐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도 네. 목격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 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에 이미 경찰에게 통화 내용을 보면 내가 가서 잡아도 되겠느냐. 아하. 근데 잡으려면 어느 정도 물리력이 수반되니 괜찮겠는 이러한 얘기도 이제 먼저 하고 허락도 받았는데 오히려 경찰이 나중에 왜 범인을 이렇게 심하게 아하. 때렸느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네.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이수정 교수님, 이 범인은 가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거기에 갔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신문에 쓴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심신미약인 사람이 재범 우려가 더 높다. 이런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떨까요?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사실은 있어요. 아하. 법에 구멍이 있고 네. 그 사법제도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은 네.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하. 문제는 저는 검찰에서 꽤 뭐 조사를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싶은데 네. 이 SNS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휴대전화로 검색 기록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를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죽이면 목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사람이 지금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폭행 치사로 뭐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해 의혹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SNS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의성 여부는 지금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다만 네. 진짜 비난 동기 살인이 맞느냐, 사람을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궁금한 거를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주 취약한 여성을 폭행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폭행한 것을 그냥 일반 살인, 보통 살인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양형 기준상에서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될 범죄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경찰의 부실 수사, 즉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앞에 이 애초에 대응이 그리고 판단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왜냐하면 그 CCTV를 보면 그 왜소한 최고 여성을 폭행한 이후에도 도로 한가운데 차들이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에 놔도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사실 기존에는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뭐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람이 이제 뭐 사망해야만 살인죄로 이제 사실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폭행이 굉장히 무자비해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폭행으로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180이 넘는 건장한 남성이었고 여성은 아주 그냥 왜소한 최고의 여성이었잖아요.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을 미리 했고요. 검찰이 잘 수사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이 좀 꼼꼼하게 네. 수사를 했으면 충분히 살인죄로 의뢰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폭행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살인죄가 좀 넓게 인정이 돼가지고 네. 사실 엄벌에 차야지만 이런 사실 그러니까요. 무자비한 폭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좀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주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혹시요, 이수영 교수님, 그 가해자가요, 피의자가 이 피해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혹시 이 사건을 뭔가 은폐나 위장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뭐 그래서 차가 한 대 지나가면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뭐 염두에 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사실은 이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도로 한가운데 아랫도리를 베껴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뭐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로도 보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봤으면 네. 틀림없이 CCTV 확보를 해야 되고 하하. 왜 도대체 죽은 사람이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가 아랫도리 베껴서 끌어다 놨느냐도 네. 사실 아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위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때려서 죽었으니까 뭐 상해치사다 이래가지고 죄명을 정해가지고 그냥 넘기고 결국은 이 목격자들한테 쌍방 폭행이니까 혹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당신네들도 조심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초등 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지금 네. 대응을 한 건지 뭔 의도인지 네. 사실 좀 궁금합니다. 범죄 영화나 범죄 드라마를 요즘 많은 분들이 접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중에 나온 대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부분을 혹시 경찰이 애초에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실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